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있는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니까 고민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재선거 경쟁이 뜨거운 영광과 곡성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와 오늘 잇따라 방문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자 당대표가 직접 등판한 겁니다. 음주 운전자를 쫓아다니는 유튜브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된 김승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전문성이 있는지 본인 선거에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여러 논란에 답했는데 정치인이니 출마는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시공사는 주택건축과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인데 김 후보자에게 이런 일을 다룰 경험과 전문성이 아예 없단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일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승남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해온 경험을 활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친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 또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사장 내정자가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담긴 겁니다. 임기 중이든 또 임기 종료 후든 선거에 앞으로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기정 시장이 임명한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년도 안 돼 사퇴한 적이 있던지라 김승남 후보의 답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장 직분에 충실하겠다면서도 정치인이니까 고민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마 여부를 고민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때 개정을 주도한 농협법 관련 특혜 의혹과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원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넘어서는 한 방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승남 후보를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할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요. 낮 동안은 아직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실까요?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영광 곡성을 방문하는 1박 2일 일정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선전하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등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에서 22대 국회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영광을 찾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광 군수와 곡성 군수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 민주당이 장세일 후보를 공천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국민들의 대표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영광곡성 방문으로 10월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간 경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신장식 부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에 상주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와 상인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지역 공약을 개발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광진버스 도입, 점심 무료 지급 등 곡성 효도 3종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곡성에 계신 유권자에게 딱 맞는 조국 대표의 한 달살이에 대응해 민주당에서도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곡성에서 한 달살이를 시작하는 등 군수 재선거가 당대당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뜨거운 선거전으로 관심이 높아진 후보자 TV토론은 광주 MBC에서 10월 7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쫓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30대 남성이 이 유튜버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색깔의 SUV 한 대가 빨간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도로 위를 튕기며 질주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제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화물차에 부딪힌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안전전소 정체를 못 알아보고 차 조종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추궁하며 쫓아오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과정을 촬영하면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운전자가 그걸 펴려고 이동한 것 같아요. 이날도 이 유튜버는 사고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첨단 유흥가에서 운전 중이던 30대 남성은 술을 마셨냐고 묻는 유튜버를 알아보고 이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이 유튜버가 차량을 바짝 쫓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 여부, 그리고 이번 사고와 유튜버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전문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문 스포츠클럽 감독과 코치들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누락된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결과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와 금품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광주 광산구 산업단지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체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행하고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 등 입학 전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학생 수가 줄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장학금을 늘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대학들이 저마다 강점과 전략으로 학생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툰 제작이 한창인 강의실입니다. 글로컬 대학 특화 분야인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 전공은 이번 수시 실기 전형에서 12명 모집에 247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20.6대 1로 세부 전형별로 봤을 때 약학과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대학 전체 경쟁률은 4.35대 1, 지난해 3.82대 1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등이 이번 모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대학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러 성과들에 대한 수험생들의 기대 심리가 이번 수시 모집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 전문대학도 본격적인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수험생 수가 줄면서 대외 환경이 갈수록 어렵지만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첫 학기 전액 장학 무료를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교내 장학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학생 모집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외국 유학생 등 목표 집단을 잘게 나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1세부터 29세까지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홍보들, 그래서 대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일반 대학은 수시 모집을 마치고 서류 심사와 면접 준비 등 전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문 대학의 수시 모집은 1, 2차로 나눠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많은 데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슈에 관심 갖고 있을까요?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쌀값과 고수원 피해 보상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또 3,700억 원에 달하는 여수 엑스포 선투자금 회수 논란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부는 세입으로 잡아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농해수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질의를 해서 이번에 해결을 해낼 겁니다. 역시 농해수위에 소속된 문금주 의원은 정부의 쌀값 정책과 함께 수입 농산물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할당 관세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지금 자료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정부의 말대로 농산물만 수입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계원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문화재 보수 사업비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이용률이 14%대에 그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욱더 그런 문화예술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소비가 저조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짚어보고요.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입장과 추진 계획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역사 교과서 문제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마지막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잘못된 교과서는 폐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자위 소속인 권양엽 의원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지금 작동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국가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대안 제시 중심의 국정감사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와 함께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특혜,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기업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몇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이전 추진과 5.18 정신의 헌법전문수록,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7가지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가장 큰 현안인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당에서 TF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인연합회 측은 복합 쇼핑몰 3개가 입점하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3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권 영향평가 분석과 이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공개 토론회 등에 대한 상인연합회의 요청 사항을 광주시에 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쟁공항으로 거론되는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이 내년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을 시사한 건데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입니다. 잼버리 파행 직후 예산 삭감 등 곤경에 처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지난달 정부의 적정 판단 이후 족쇄가 풀리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주민 설명회장에서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어 환경단체가 집회를 열고 백지화를 요구해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설명회 예정 시각을 넘겨 혼란이 계속되자 일부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32억 원. 잼버리 직후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으로 깎였다가 327억 원으로 겨우 증액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멸종위기종 훼손을 막기 위해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풀산초의 개체 인식 및 금개구리 등 보호종을 대체 설치를 통한 이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소음이나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이 겪을 사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축 제한 및 지원 대책을 실시할 것이고 항공사의 조소 항공기 도입, 조소 운항 등의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약속한 대로 오는 2029년에 공항 문을 열 수 있을지에 모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본래 착공보다 반년 이상 지연되긴 했지만 HJ중공업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약속한 만큼 계획대로 2029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칼질과 환경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단체가 제기한 사업계획 취소 행정소송이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설인 스키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400m, 높이 130m의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출발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40여 명의 사람들이 달려나갑니다. 최대 경사 38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위로 올라갑니다. 초반의 기세와는 달리 그야말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활강 경기가 열렸던 스키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6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마지막 50m 남았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마라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이 메달 모으는 수집이 아주 짱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 다시 기다리고 있었거든. 날 극복한다는 거. 이런 대회가 세계적으로 잘 없으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과 평창유산재단, 평창군 등은 이렇게 지역에 남아있는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국 동계체전 등 국내외 대회 유치,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가족 등 일반인들도 참여해 종목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엘리트 대회나 공연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색다른 스포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 생각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에 감동이 남아있는 평창에서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로 많이 받으시죠? 이런 문자 열어보기 전에 한 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짜 메시지를 보낸 뒤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모바일 스미싱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확인된 피해 금액만 100억 원, 동종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칠곡에 사는 40대 여성은 지난해 한 청첩장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자 순식간에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됐다는 알림이 왔고 통장에서 1,9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바일 청첩장부터 택배 문자와 과태료 고지, 자녀 사칭 문자까지 거짓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가로챈 모바일 스미싱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조직의 총책을 비롯해 86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주범 9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자만 230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런 모바일 청첩장에 생소한 분들이거나 지인들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주로 많이 받는 대상들을 상대로 이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빼낸 돈을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2번 이상 세탁해 출처 파악을 어렵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70여 개의 계좌에서 30만 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베트남 국적 조직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였고 수사 1년 만에 베트남 현지에 있던 핵심 조직원 6명까지 붙잡아 모두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1억 9천만 원을 압수했고 조직원들이 구매한 아파트와 외제차 등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인기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혁 씨가 내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기후위기와 인류를 주제로 시민 특강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모레부터 이틀간 한국에너지공대 일대에서 열리는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앞서 미래 에너지 이론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은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 등 세계 최고 에너지 석학들의 기조 강연과 토론, 잡 페스티벌 등의 행사로 꾸려집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10도 이상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실까요?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가끔 구름은 많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무려 15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매우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출근길 기온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30도를 밑도는 지역
지역이 많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29도 안팎,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